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드디어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한 주의 가장 중간에 있는 수요일이죠. 이 수요일에 외국인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세 오랜만에 불을 켜내고 있어요. 뭐 오랜만은 아니에요. 거래소는 그래요? 계속 매수해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저한테 좀 까칠하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제 성격이거니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자, 주식잔소리2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접속하셔서도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센플러스, 아니죠.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주식잔소리 방송은 끝났지만 잔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재훈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보면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돋보기 클릭하신 후에 센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멘토님의 잔소리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에 대한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장 특징주와 특징 섹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7월 24일 수요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1%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라고 어제 공시했는데요. 이에 장 초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3.04%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에 오늘 장 초반 10% 급등세 보였었고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한 채 2.78%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부방입니다. 부방 관계사의 LG전자 수처리 자회사 인수 소식에 장 초반 강세 보였습니다. 부방 현재는 3.08% 오른 4,1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BYC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종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BYC인데요. 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강세 보였고요. 현재 또 이어가면서 2.81%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의 첫 번째 특징 섹터 바로 자동차주인데요.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2.56%, 현대위아도 1.63% 오르며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는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역시나 요즘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에 강세 보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LG이노텍 3.48%나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이 좀 더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문제죠.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왼쪽이 거래소입니다. 왼쪽이 거래소고요. 오른쪽이 코스닥 지수예요. 근데 보게 되면 거래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21선도 방향성을 일단은 들어 눕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와 줄 수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약 한 278포인트 정도대 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약 한 2포인트 정도, 한 0.8%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대량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는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500억이 넘는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죠. 근데 결국은 이게 수급 부재의 원인인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중소형주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소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IT 쪽 섹터가 조금 쉬어가고 있죠. IT 쪽 섹터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는 현대차는 쉬어가지만 SK 하이닉스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완성차 쪽에 있어서의 상승,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괜찮네요. 철강 쪽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IT 쪽뿐만 아니라 금융 쪽, 은행, 증권 쪽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고요. 화학 쪽에서도 반등이 나와줬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IT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표시를 해놓고 보게 된다면 이 IT 섹터가 일단 중심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주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IT 쪽이 여전히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순환매가 좀 나오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오늘 쉬어가고 있어요. 삼성은 쉬어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8만 원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 오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사들 괜찮았어요. 주가 흐름들이. 소재 쪽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도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IT 쪽이 일단 주도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외국계 리포트 중에서도 일단 나와주는 부분들이 목표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많이 빠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뭐가 있을까요? 뭐 소재 쪽이 있겠죠. 묻지마 소재.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후반, 주 초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애국 테마주들이 있었죠. 애국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대주주가 재를 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막간의 상승을 이용해서 대주주들만 이익을 챙기는,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자기의 이익만 쏙 챙겨 먹고 빠져나가는 참 아주 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친구가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왜 올라갔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 흐름들보다는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뭘 빨리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일단 좀 긴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어제 삼성 쪽이 아니죠. LG 쪽에 있어서의 투자 발표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LG 디스플레이 적자 나왔습니다. 적자가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3조 원의 설비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활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사활을 걸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품사들의 주가 흐름들이 오늘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막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지는 마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럼 과연 LG 쪽에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 쪽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투자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위원회도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에 대한 먹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 시장의 리포트에서도 올해보다는 2020년도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 이 부분들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외국계 리포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힘든 그런 구간 속에서도 어떠한 부분들을 보냐면 향후에 먹거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섹터들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으로 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땐. 그리고 또 하나는 역별 종목군들 부분들은 오히려 좀 더 좋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준을 좀 잡고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스닥 얘기하시면서 애국 테마주 얘기하셨었잖아요. 근데 오늘 특징주 중에 BYC가 어쨌든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또 이름을 올렸는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게 정확하게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공식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이달 들어서만 159%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기반됐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제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괜찮죠. BIC 같은 경우도 뭐 한국 토종 기업이죠. BIC의 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량 자체가 일단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주가가 역배열권역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뭐 정배열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슈를 붙이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YC 같은 경우도 보면 주당 자산 가치가 얼마인가를 한번 보세요. 주당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 아마 주당 48만 7천 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반토막이잖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료를 붙이기 만만하거든요. 모나미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더라.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BYC도 이렇게 큰 종목도 움직였어요. 그러면 불매운동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국내 기업들 중에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자산 가치보다 상당히 대부분 다 내수 섹터들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상당히 없는 그런 상황에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BYC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여기서 한번 터졌어요. 그리고 난 위에 줄줄줄줄줄 밀려 내려왔죠. 그냥 빠지고 있고. 그런데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따라 들어갔다? 이건 아니에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이 캔들의 습성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를 했을 때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쫙 올라가는 구간을 보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면 되지 않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밀리면 아래 꼬리 달리고 밀리면 아래 꼬리 달리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바닥 자리는 나와준 그런 부분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거 애국 테마주다, 싸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그럴 경우 이거 싸니까 뭐 실적도 좋아지니까 뭐 좀 여유 있게 봐야지, 이건 아니에요.
단기로 들어갔다라면 단기로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그게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보자라는 의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YC 관련해서 혹시 관심 있고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이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서서 IT를 중심으로 그 외 섹터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번 주 월요일에도 스마트폰 부품주들, 서원인텍, RF텍 일부 종목들 흐름이 나왔었죠. 오늘 역시나 스마트폰 부품주들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는 26일에 화웨이가 첫 5G 스마트폰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삼성전자 측도 폴더블 관련해서 결함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스마트폰 부품주 일단은 실적이 기반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계속해서 조금 사람들의 투심이 몰리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재료에 대한 부분들, 이슈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폴더블이 처음에는 좀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 말고도 이제 실적에 기반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대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형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략을 좀 세우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그나마 좀 가장 스마트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카메라 쪽이에요. 근데 이미 뭐 파트론이라든가 파워로직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많이 올랐었죠.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파트론과 파워로직스가 1차 밴더예요. 1차 밴더는 주가가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2차 밴더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나와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주가의 흐름들이.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될까? 폴더블 출시가 되죠. 갤럭시 노트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 공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카메라에 대한 모듈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가장 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카메라 쪽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카메라 모듈 섹터 1분기 실적 좋을 거다. 1분기 좋았어요. 2분기 때도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대다수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싹 바꿔보자고요. 여태까지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플이 이제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겠죠? 보니까 내년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애플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레티나 디스플레이 LCD를 썼었는데 어제가 아니죠. 저번에는 하나의 제품을 OLED 쪽으로 썼었는데 이제는 모든 제품에 OLED 패널을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제품이 나오겠죠? 그럼 그 신제품에 있어서의 수혜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보게 되면 뭐 BH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하는 게 낫겠죠. 잠깐 BH 한번 볼까요? BH도 보게 되면 많이 올랐다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거치고 있고 수렴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뚫고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겠죠. 애플도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 BH도 FPCB 관련해서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뭐 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자, 또 하나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2016년도 때 하반기부터 쫙 상승을 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이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나 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 자, 보게 되면 분기로 보면 이게 분기로 보면 안 나오는데 연간으로 볼게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2016년은 적자였었어요. 적자였다가 2017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게 된다라면 BH가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그 기대감이 17년도 때 형성이 됐는데 그 이전부터 반영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의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신제품 출시라고 기대감이 있고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 된다라면 주가는 슬슬 반영이 되기 시작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전략으로 좀 세워야 돼요. 물론 이 BH뿐만이 아니에요. 반도체 장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스마트폰 부품 쪽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만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 캠시스 같은 기업도 있어요. 캠시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가자포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21선과 61선 데드가 나 있는 상황에서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 좀 나왔었어요. 절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캠시스는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오버행 이슈가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오버행 이슈가.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좀 만약에 캠시스라는 기업을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결국은 이슈와 기대감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실적 이렇게 해서 맞물려서 종목의 순환 상승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시스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요즘에 이제 뭐 실적 시즌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또 실적 특징주들을 한번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실적 특징주는 삼성 SDS입니다. 자,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587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1.87% 오르며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S오일인데요. 자, 2분기 연결 영업 손실이 90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4.2%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폭 상승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2.24% 오르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또 실적 특징주는 LG이노텍이죠. 3.4% 상승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 18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3.48% 오르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실적 특징주는 S넷입니다. 2분기 호실적이 나왔어요. 1분기에도 흑자였는데 2분기에도 연달아서 흑자 기록하면서 성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삼성 SDS였어요. 일단은 굉장히 전년 대비 8.9%나 올랐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늘 얘기하시는 실적 기반 종목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 있어서의 준비를 가장 착실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삼성 SDS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전 장투 종목으로 삼성 SDS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보게 되면 여전히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수로 계속적으로 좀 보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삼성 SDS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봐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참고해 가시고요. 자, 두 번째 실적 특징주 S오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매출액 자체는 증가를 한 상황이에요. 자, S오일은 그러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단 정제 마진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건데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저항대에 좀 진입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좀 조정기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가지고 가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S오일 갖고 계신 분들 10만 원대 초반까지 한번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다음 실적 특징주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영업이익 12% 증가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순이익이 249.3%나 늘었다고 발표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 싶은 종목이에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군들하고는 다르게 정배열 종목군들이에요. 정배열 종목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상승이 한 차례 상승을 하고 2차 상승기를 맞았어요. 이렇게 맞았는데 어느 정도 목표치에 일단은 다 도달을 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과거에 이 작년도의 매물대를 한 번쯤은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현대글로비스를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반등이 한 차례 더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바닥권역이니까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21선을 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요 기준으로 21선 이하권역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뭐 매도를 하는 전략,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상승의 폭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돌리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위에 저항자리대 한 18만 원짜리대에 좀 막혀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18만 원대면 여기에 매물소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자리대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더 좋다라는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가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포인트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LG이노텍입니다. 오늘 특징주에도 또 올랐었죠. 일단 호실적 잠정 집계됐다라고 어제 나온 공시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강세 보였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역시나 조정 시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 싶은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죠. 조정 시에 봐야 되겠죠. 추세대를 최근에 넘어섰어요.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61선도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21선과 61선이 골드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한 11만 5천 원 이하권역에서는 뭐 매수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왜 IT 쪽 섹터니까, IT 쪽 섹터이기 때문에 뭐 매수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중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6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도 이제 슬슬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정고점 자리대 뭐 13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정 시에는 매수가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삼성 SDS에 이어서 LG이노텍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여전히 매수는 IT예요. IT는 대환영입니다. 네, 여전히 IT는 대환영이다. 자, 마지막 실적 특징주는 S넷입니다. 자, S넷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1.2%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성과를 쌓아가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혹시나 그 멘토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에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혹시? 내년에요? 네, 뭐 앞으로 별로 실적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뭐 별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S넷 그다지 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주담이 저를 속였어요. 회사에 전화를 했었는데 실적 모른다. 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 4분기,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작년이죠. 작년 4분기. 볼 거 없다. 내년도 어떠냐. 내년도 볼 거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적이 저렇게 좋게 나왔거든요. 주주를 무시하는, 속이는 이런 주담, 회사 참 안 좋게 보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좀 나왔어요. S넷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과거에 이 S넷이 상승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봤을 때는 지금 자리대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하거나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다라면 좋은데,
이제 다시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고 전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가게 된다면 쌍봉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받았을 때 뭐 한 8,000원, 8,100원 정도 때 뭐 8,100원대 매수해서 한 10% 손절 잡고 본다라면 뭐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리대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조금 권하고 싶진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실적 특징주 5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좀 특징 섹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수출 규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WTO 관련해서는 하루 미뤄졌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사유 모두 근거가 없다. 즉시 원상 회복해야 된다. 정부 역시 일본에 제대로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가운데 현재 또 일본의 추가 규제가 계속된다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소재 생산 기술이 이미 국산화가 잘 돼 있어서 타 업종에 비해서는 일본 규제로부터 리스크가 좀 적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삼성 SDI랑 LG화학도 최근 2달 동안 주가 수익률 괜찮게 나타났고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좋게 보고 있죠. 좋게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네.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이니까 땡큐 아베예요. 땡큐 아베. 뭐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땡큐 아베라고.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라 하세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한국인들의 정서상 일본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굴복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서상 아시아의 이 아시아 인구들 중에 반일 감정이 가장 큰 게 아마 저희 한국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튼 생긴 대로 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미 꼬투리를 잡아갖고서 계속 하는데 뭐 2차 보복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쪼잔하게 보복할 거라고 예상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발빠르게 각 기업들은 대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IT 쪽보다는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예요. 그게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5G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5G 쪽도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아이고 근데 5G 조정받는단 말이에요? 왜겠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은 거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은 거예요.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다시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2차 전지 쪽도 하나의 포트를 구성한다는 거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땡큐 아베 때문에 아마 흐름들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앞으로의 흐름 좋게 예상하고 있다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상담 시간이 됐죠. 자, 상담에 앞서서 저희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현재 어떤 이벤트 진행되고 있죠? 예, 시장이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전에 그 탐방 노트를 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일단 시장이 힘들어서 제가 탐방 노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2기 탐방 노트를 좀 드리도록 할 건데 문자로 샵 4989로 제 이름 정재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탐방 노트를 요번에는 선정을 해서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힘든 분들 위주로 좀 보내드릴 계획이긴 한데 제가 이게 뭐 문자를 보고 제가 힘든다 안 힘들다 어떻게 알겠냐만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드니까 시청 많이 해주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보지는 마세요.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되면 결과물은 좀 괜찮을 거니까 1기로 보내드린 종목도 지금 수익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4989로 정재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탐방노트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낸 이 기업에 대한 정보들 탐방노트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정재훈 탐방노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상담 시간이 되었죠.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삼성 엔지니어링 네, 16,250원에 20%요. 20%요. 예. 네, 16,25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네요. 예, 예.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한 3주 되었나요? 한 4주 되었나요? 한 달 정도 갖고 계셨군요. 예. 네, 그러면은 사고 한번 올라갔었는데 매도 시기를 놓치셨나 봐요. 네. 올라왔었는데 안 팔았어요. 네, 멘토님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버님 이거 2주 정도 되셨다고요? 예? 매수하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다고요? 예, 예. 한 3주 정도 되었어요. 3주? 예, 예. 일단은 아버님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과거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2017년도 말부터 18년까지. 예,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박스권역이에요, 아버님. 예, 예. 일단 크게 보게 되면 15,000원 언저리에서 뭐 2만 원 박스권역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도 어느 정도 뭐 15,000원짜리대에서 지금은 17,000원대 박스권역인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아버님이 16,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는데 15,000원짜리대까지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요? 15,000원. 예, 예. 15,000원까지는 일단 눌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17,000원대에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러면- 17,000까지 그때 왔었는데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고점 자리대인데 예. 그 자리대를 넘어가지 못했으면 일단 한 번쯤은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예. 안 챙겨주셨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대 올라가게 되면 예. 그때는 좀 순차적으로 좀 챙겨주세요. 매수해야 한다고요? 네네, 일단 매도해서 예. 나중에 좀 다른 종목이나 아니면 정고점 뚫었을 때 그때 좀 보시거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예. 17,000원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이어서 해드릴 예. 테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예, CJ예요. CJ요. 매수가 예. 비중 10만 원에 25% 맞으신가요? 12만 원에, 예, 12만 원. 12만 원이요. 예. 더 높으시네요. 12만 원에 25% 비중으로 예. 갖고 계십니다. 자, 예. 멘토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 CJ 같은 경우는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주사인 예. 그런 사항들이고 올해도 실적도 좀 괜찮고 배당도 조금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문제는 12만 원대의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이게 조금 주가가 빠져갖고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참으세요. 그냥 예. 참고 보유를 좀 하세요. 예. 만약에 이게 10% 정도였었으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25%니까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좀 반등 이제 어느 정도 바닥 하반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니까 보유를 하시고 예. 한 10만 5천 원대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럴까요? 네네 그렇게 좀 예. 하세요. 예, 저는 이제 12만 원에서 올라갈 줄 알고 샀걸랑요. 근데, 그냥 뭐 언제 기다리면 가긴 가겠죠. 12만 원은. 일단 좀 더 추이를 보고 10만 5천 원 정도 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10만 5천 원이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0만 5천 원 잘 기억하셨다가 다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2476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앞타바이오 51,500원에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앞타바이오 상장 첫날에 아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로 이어가가지고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네.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앞타바이오 이게 6월 12일 날 상장을 했어요. 지금 바이오 쪽이 좋진 않아요. 그죠? 일단은 6월 12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7, 8, 9월 달에 보유예수 물량 풀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 11, 12 올 연말에 풀리는 보유예수 물량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는요, 이게 볼 게 없어요. 볼 게. 차트적인 부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30분 봉으로 쪼개서 보게 되면, 뭐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인데, 기술적인 반등 나와도 일단 저항자리 때는 26,000원, 27,000원대예요. 근데 여기에서 매도하세요? 라고 그럼 매도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고, 여태까지 매도를 못 했으니까. 그러면 차트에 있어서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적을 봐도 올해 뭐 흑차전환 할 거라고 하는데 참 글쎄요. 이거를 뭘로 보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찬바람이 좀 불 때쯤 그때쯤에 다시 한 번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상장 폐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아니게 된다라면 당분간은 좀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신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한 의견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9966번님이 보내주신 MC넥스입니다. 13,000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아마 잘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하락폭이 나오면서 언제쯤 수익을 실현할까라는 고민에 문자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13,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요거 깨졌을 때, 요 추세가 깨졌을 때 차익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도 일단은 10% 비중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000원대 초반까지도 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1,000원짜리대예요. 10%를 아예 챙기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MC넥스가 카메라 모듈 쪽인데 자율주행 쪽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도 생산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카메라 모듈 쪽이 좀 약해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차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9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러프하게 2만원 정도 깨지면 2만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수익이 좀 나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 좀 챙기세요. 아니면 전량 다 팔고 다시 돌리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왔을 때 다시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도 29,000원대까지 거의 3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100%가 훌쩍 뛰어넘는 수익인데 매도를 못해서 속이 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게 꼭대기에 팔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다시 또 찾으시면 되니까 2만원 깨지면 그냥 차익하시고 다른 종목 찾아보자, 뭐 그런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나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0839번님이 보내주신 솔리드입니다. 6,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솔리드 한동안 굉장히 상승세가 잘 나타나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고점이 돼버렸어요, 매수가가. 그렇죠. 네,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솔리드는요, 이거 참 만약에 이게 빠지게 된다라면 이거 20주선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봉상에. 근데 이거 조금 더 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요래 올랐어요. 목표치 찼어요. 정고점권역이기도 하고. 그러면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쉬게 된다라면
얘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보게 된다면 4,5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이거 4,500원대라면은 121선 라인대란 말이에요. 이 자리 때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20%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4,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셔야죠. 뭐 지금 6,7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6,700원이라면 손실이 좀 나고 계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 넘게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4,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보유를 했다가 바닥 권역에서 바닥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21선이 돌려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뭐로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 의견 드리는데 4,5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 그 부분들까지 기억을 하시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유하지만 4,5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모두 투어요. 모두 투어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매수가 높습니다. 24,000원. 비중은요? 20%입니다. 24,000원에 20%시구나. 네. 그러면 아마 최근에 일본 관련해가지고 고민이 점점 짙어지실 것 같은데요. 네, 빠졌어요. 어쨌든. 그죠. 계속 빠지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멘토님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계속 빠지는데도 매도를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저번에 한번 상담했을 때 2만 조금 이제 여름 성수기가 돼서 여행도 또 괜찮을 것 같고 해서 놔뒀더니 어쨌든 계속 빠져요. 일단은 지금 뭐 일본 불매 운동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 뭐 하자 얘기하니까 네. 여행사들이 좀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가 밀렸는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문제는 예.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 밀릴까요? 네,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어느 정도 이 16,700원 저점이 나오긴 했는데 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만약에 이 친구가 많이 밀리게 된다면 한 15,000원대 정도까지도 열려 있어요. 아, 큰일입니다. 근데 뭐 일단 어머님이 매도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손실이 많아가지고요. 한번 반등을 좀 크게 쓸 줄 알았는데 계속 안 줘서 그러면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안 하신 거란, 못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못했죠. 네, 그럼 맞아요.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가 네. 없어요,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 손절하세요. 그럼 어머니 손절 못 하죠. 못하죠. 그죠? 손실이 많아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 예. 이거 만약에요. 예. 모두토가 10,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 보여요. 그러면 매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런 매도를 해야죠. 매도 해야겠죠. 네. 매도를 하고서 다시 잡든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예. 10,000원까지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네. 많이 빠질 수 있으면 전 일단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머님 종목을 사셨을 때 네. 마이너스 이게 손실 권역이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매도를 잘 못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매도 타이밍을 못 하게 되면 거기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지금 오늘 요 모두 투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보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머님이 결단을 내리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식 투자를 길게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고 다시 보는 거. 그게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어머니. 그러면 아시겠죠? 단이라도 매도를 해버릴까요? 지금은 그냥 갖고 계세요.
선장님. 지금은 그냥 갖고 계시고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미 늦은 상황이에요, 대응을 하기에는. 그러면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2만 원 정도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어머니. 네. 그리고 2만 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방송은 끝났지만 우리 멘토님의 잔소리는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잔소리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신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보면요.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클릭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이 뜨거든요. 그 오픈 채팅방 탭을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바로 입장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황 분석, 시황 리딩 잘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부터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벤트 안내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낸 이 기업 정보들 탐방 노트 보내주는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샵 4989번으로 이 정재훈 탐방 노트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또 다른 종목 분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